옛날 경상도 어느 고을에 김대감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는데 이 영감이 얼마나 욕심이 많았던지 조선 팔도 소금 장사를 혼자서 다 해먹고 있었습니다. 내가 소금을 쥐고 있으니 백성들이 짠맛을 보려면 내 비위를 맞춰야 하지. 그런데 김대감 댁에는 만복이라는 머슴이 있었는데 이놈이 보통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도련님 김상수가 훈장한테 대학을 배울 때 만복이는 멀리서 흘려듣기만 해도 그 깊은 뜻을 훤히 꿰뚫어 보는 것이었지요. 어느 날 도련님이 또 그를 못 깨쳐 쩔쩔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만복이가 호미질을 하다 말고 슬쩍 한마디 던졌는데 훈장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어라, 이 머슴이 어찌 이리 똑똑한 것이냐? 도련님보다 100배는 낫겠구먼. 그런데 그때 이 소리를 들은 김대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저 천한 놈이 내 아들보다 낫다니. 이런 망신살이 어디 있느냐? 그때부터 김대감은 영특한 만복이를 볼 때마다 자기 아들이 더 바보처럼 보이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놈 때문에 우리 상수가 바보 소리를 듣겠구나. 게다가 저놈이 내 소금 장사 비밀까지 알아채면 큰일인데. 그래서 김대감은 악독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만복이를 단독 몇 푼에 팔아서 귀신도 살기 어렵다는 외딴 염전으로 보내버리기로 한 것이지요. 만보가, 내가 너무 영특하니 다른 곳에서 큰 공부를 해라. 내가 좋은 염전 일자리를 구해주었으니 몇 년만 고생 좀 하거라. 그럼 내가 돌아오는 대로 옥화와 혼례로 치르주마. 만복이는 김대감의 말에 속아 기뻐했지만 연모하던 여종 옥화와 이별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듯했습니다. 옥화야, 내 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반드시 돌아오마. 대감마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는 건 필시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 설령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까지 제발 무사하기만 해다오. 옥화는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만보가, 나는 어찌 살라고 그러는 것이냐. 너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기다릴게. 100년이고 1000년이고 기다릴게.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내 마음 변치 않을 것이다. 만복이도 눈물을 흘리며 옥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옥화야, 이 만복이 출세해서 너를 마님으로 모실 그날을 꼭 만들어내겠다. 그때까지 내 몸만 건사해라. 내가 돌아오면 이 모든 서름을 다 갚아주마. 두 사람은 눈물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는데 이들이 다시 만날 때는 조선 최고의 소금거상이 되어 있을 줄 꿈에도 몰랐지요. 그런데 만복이가 염전으로 끌려간 그날 밤 평소 옥화를 호시탐탐 노리던 도련님 김상수가 드디어 기회를 잡았습니다. 기히 이제 만복이 그놈은 없고, 옥화야, 내가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너는 우리 집 여종이다. 김상수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옥화의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만보기와 약조가 있사옵니다. 제발 저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옥화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김상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 계집이 주제도 모르고 머슴 따위와 무슨 약조가 있다는 것이냐? 오늘 밤 내 정조를 내가 맛있게 먹어주마. 싫어도 어쩔 수 없다. 바로 그때 밤 순찰을 돌던 김대감이 이 추악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옥화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김대감에게 매달리며 말했지요. 대감나리, 살려주십시오. 도련님을 제발 말려주십시오. 그러나 김대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상수야, 하던 일 마저 해라. 다만정은 주지 말고 그냥 쓰기만 해. 어차피 천한년의 몸이니 뭐가 아깝겠느냐. 아버님, 그럼 소자는 하던 일 마저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가 쉬시지요. 옥화는 그날 밤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말았는데 만복이는 옥화에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옥화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미쳤구나. 옥화가 완전히 놀았어. 옥화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마당을 돌아다니며 알 수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엽전한 잎. 소금밭에는 하늘의 비밀이 숨어있네. 그 비밀을 아는 자가 진짜 주인이 되리라. 김대감. 아이고 웃기는 소리지.
겉보기에는 완전한 미치광이었지만 옥화의 말 속에는 놀라운 예언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김대감은 이런 옥화가 꼴보기 싫어졌습니다. 이 미친년을 더 둘 수 없겠다. 누구든 데려가라. 엽전 한 잎이라도 받고 팔아치워버려. 마침 옆마을 호라비 영감이 심심하다며 나타났습니다. 엽전 한 입 드릴 테니 저 여종 주시오. 미쳤어도 밤에 심심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허허, 잘 됐구나. 어여 가져가거라. 이렇게 옥화는 단돈 한 잎에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옥화가 치밀하게 계산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지요. 단돈 한 잎의 굴욕이 곧 김대감 가문을 무너뜨릴 복수의 씨앗이 될 줄 그 욕심쟁이 영감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옥화는 엽전 한 잎을 꼭 쥐고 김대감의 집에서 벗어난 그날 밤 자신을 사간 호라비 영감을 교묘하게 따돌리고 야반 도주에 성공했습니다. 아이고, 저 영감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뻔하지. 하지만 내가 그런 오락호락한 계집인 줄 알았다면 큰 오산이다. 옥화는 달빛 아래서 홀로 중얼거리며 빙긋 웃었습니다. 미친 척하는 연기는 계속 유지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우처럼 영리했지요. 만보가, 내가 간다. 너를 찾아가서 김대감 부자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할 거야. 그날 밤 이후 옥화는 전국 팔도의 장터와 객주집을 떠돌아다니기 시작하며 여러 소문들을 듣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미쳐 보이는 그녀를 전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저 미친 것이 뭘 알아듣겠어? 그냥 내버려 두자. 상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이 옥화는 구석에 웅크려 앉아 귀를 바짝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남쪽 소금값이 올랐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아무래도 김대감이 또 장난을 치는 것 같소. 그 영감이 소금을 독점하니 우리 같은 장사꾼들이 어찌 살겠소? 옥화는 이런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김대감, 그 놈이 소금 장사를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이 비밀들을 다 주워 담아서 만보기와 함께 저놈을 혼내주마. 밤이 되면 옥화는 객주방 구석에서 상인들의 은밀한 거래를 엿들었습니다.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이렇게 받아야 손해보지 않소. 어느 길목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면 가장 이익이 남는지 아시오? 관리들 뒷돈 주는 방법도 있고 말이오. 시간이 지나갈수록 옥화의 머릿속에는 이런 살아있는 장사 지혜가 쌓이고 쌓였습니다. 만보기는 책으로 똑똑해졌지만 나는 저놈들 입으로 똑똑해지는구나. 김대감이 소금 독점으로 백성들 괴롭히는 것도 이제 다 안다. 내가 이 모든 꾀를 배워서 만보기와 함께 저 나쁜 놈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마.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옥화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병든 몸으로 혼자 살고 있는 박노인이라는 은퇴한 거상이 있었는데 옥화는 미친 척하며 이상한 말들을 중얼거리며 박노인의 집 주변을 서성거렸지요. 깨끗이 해야지. 깨끗이. 흙 속에 금덩이가 숨어 있으니 깨끗이 해야지. 그러던 어느 날 박노인이 집을 비우면 옥화는 슬그머니 들어가서 엉망진창이던 부엌과 방을 말끔히 정리하곤 했는데 박노인은 옥화의 이상한 행동을 며칠간 지켜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야, 미친 계집아. 내가 정말 미쳤다면 내 집 청소를 이렇게 깔끔하게 할 수 있겠느냐? 게다가 약재까지 돈 되는 순서대로 정리해 놓고 말이다. 옥화는 깜짝 놀라며 미친 척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아이고, 깨끗해야 돈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흙 속의 금을 찾으려면 반짝반짝해야 한다고. 할아버지는 왜 그것도 모르십니까? 박노인이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 이 계집 참 재미있구나. 내 눈빛을 보니 여우 같은 영리함이 번뜩이는데 어찌 미쳤다고 하겠느냐? 진짜 미친 것은 너가 아니라 너를 단돈 한 입에 판 그 바보들이지. 옥화는 더 이상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가 다 알아보시는구나. 그래요. 저는 복수를 위해 미친 척했습니다. 김대감 그 나쁜 놈들을 혼내주려고 말입니다. 박노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다. 내 눈에서 타오르는 그 복수심. 그것이야말로 장사꾼의 가장 큰 무기란다.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만큼 머리를 맑게 해주는 것은 없지. 그날 오후부터 박노인은 옥화에게 개성 상인들의 비밀을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이렇게 계산해야 하고, 장부는 이렇게 써야 관리들이 속아 넘어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옥화는 스펀지처럼 이 모든 지식을 빨아들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김대감이 알까요? 저 양반이 소금 장사만 해서는 이런 섬세한 꾀는 모를 텐데요. 맞다. 그놈은 권력으로만 장사를 해왔으니 진짜 상술은 모른다. 내가 이 기술들을 익히면 김대감 따위는 우습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박 노인이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옥화야, 내 남자가 팔려간 염전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냈다. 그리고 김대감의 가장 큰 적이 한양에 있다는 것도 말이다. 이조판서 대감이 김대감을 아주 미워한다더구나. 그럼 그 이조 판서님과 손을 잡으면 되겠네요. 김대감의 적의 적은 우리 편이니까요. 아이고, 머리가 좋구나. 박 노인은 옥화에게 한양 인맥까지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제 옥화는 단순한 여종이 아니라 치밀한 복수 계획을 세운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 있었지요. 만보가, 이제 내가 간다. 너를 구해내고 김대감 놈들을 박살내주마. 옥화는 엽전 한 잎을 소중히 품고 만복이 있는 염전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한편 옥화가 만복이를 찾아 나선 그 시간 만복이는 외딴 섬 염전에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사람 사는 곳인가? 귀신도 살기 싫어할 곳에 나를 팔아버리다니. 만복이가 도착한 염전은 정말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맨발로 소금을 퍼올리는 일은 지옥의 고통이었지요. 염전 감독이 채찍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야, 이놈들아, 게으름 피우지 말고 빨리 퍼올려. 소금 한 알이라도 흘리는 놈은 밥 굶는다. 특히 너, 새로운 놈. 얘가 무슨 대단한 놈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개만도 못한 취급받는다. 그 순간 만복이의 등에 채찍이 내려앉았습니다. 아, 하지만 만복이는 이런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날 때마다 무언가를 발견하기 시작했지요. 어라, 이상하네. 이쪽 염전에서는 소금이 잘 맺히는데 저쪽은 왜 잘 안 될까? 바람이 부는 방향과 햇볕이 드는 각도가 다르구나. 만복이는 다른 노비들이 힘들어 쓰러져 갈 때도 밤낮으로 염전의 비밀을 관찰했습니다. 조수가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소금의 맛이 다르네. 달이 뜰 때와 지을 때도 결정 모양이 달라. 이거야, 완전히 새로운 비법을 찾을 수 있겠구나. 어느 날 만복이는 바닥에 나뭇가지로 복잡한 도형을 그리며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염전 주인이 벌컥 화를 내며 외쳤지요. 이놈아, 일은 안 하고 뭘 끄적거리고 있는 것이냐? 당장 그 더러운 그림 지워버려. 채찍으로 엉덩이를 찢어버릴 테다. 만복이가 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주인장 나리,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소인이 주인장 나리의 돈을 2배, 3배 늘려드릴 방법을 찾았습니다. 허, 이놈이 미쳤구나. 염전 노비가 무슨 돈을 늘려? 거식이나 제대로 하고 헛소리 집어치워라. 하지만 만복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장 나리, 소금을 이 방법대로 만들어 보십시오. 바람과 조수의 흐름을 이렇게 계산해서 말입니다. 만복이의 방법대로 해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금 생산량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를 보고 염전 주인이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헉,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내 놈이 도대체 무슨 요술을 부린 것이냐? 아이고, 주인장 나리, 소인은 요술을 부린 게 아니라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소금도 하늘의 뜻에 따라 만들어지는 법이거든요. 염전 주인은 만복이의 능력에 완전히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이놈, 참 신기한 놈이구나. 당장 노예 일은 그만두고 내 관리자가 되거라. 앞으로 내가 이 염전을 책임져라. 만복이는 하루아침에 염전 노예에서 관리자로 승진했습니다. 이제 그는 염전의 모든 비밀과 소금 유통망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염전 관리자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 진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라, 이게 뭔 소리야? 우리가 이렇게 피땀 흘려 만든 소금이 고작 이 값밖에 안 된다고?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의 대부분 이익이 중간 관리들과 김대감에게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복이는 장부를 뒤적이며 분노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도둑놈들이 어디 있나. 백성들은 비싼 소금값 때문에 고생하는데 중간에서 이렇게 빼먹다니. 김대감, 그 놈이 이런 식으로 소금을 독점하고 있었구나. 더 충격적인 것은
관아의 관리들까지 김대감과 한통속이었다는 사실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현감이 염전을 몰래 찾아왔습니다. 염전 주인, 김대감 나리께서 소금 상납을 2배로 늘리라고 하시네. 그리고 새로운 그 영특한 놈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네. 혹시 문제 일으키지는 않겠지? 아이고, 현감 나리. 그놈은 워낙 바보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거시기만 크고 머리는 텅 빈 놈이니 걱정 마십시오. 만보기는 이 대화를 엿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김대감, 내가 나를 바보로 아나. 진짜 바보는 너희들이지. 조금만 기다려라. 엽전 한 입에 날 팔아넘긴 수모는 꼭 갚으리라. 만보기는 그날부터 김대감 일당의 부패한 소금 유통망을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놈들이 백성들 등골을 빼먹는 구조가 이런 식이구나. 소금 생산지에서 한 번, 관아에서 한 번, 유통업자가 또 한 번. 이렇게 3번씩이나 이익을 빼먹으니 소금값이 하늘을 찌를 수밖에. 그날부터 만보기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복수 계획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아, 너는 내가 염전에서 죽을 줄 알았지? 하지만 내가 여기서 너희들의 치부를 다 알아냈다. 이제 옥화를 찾아서 너희 놈들을 박살내주마. 바로 그때 염전 근처 포구에서 수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여인이 미친 척하면서 염전 근처를 어슬렁거린다더군. 그런데 그 계집이 보통 계집이 아니었던데? 밤마다 혼자 중얼중얼 뭔가를 계산하고 있다나? 만보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옥화인가? 그래, 분명히 옥화가 나를 찾아온 것이다. 만보기는 매일 시간을 내어 포구를 서성거리며 옥화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마침내 어느 날 밝은 밤, 2사람은 운명적인 재회를 하게 되었지요. 옥화야, 정말 너냐? 만보가 드디어 만났구나. 2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연인의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김대감을 무너뜨릴 최강의 복수 콤비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지요. 옥화야, 이 만보기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아느냐? 만보가 나도 죽을 뻔했어. 김대감 그 나쁜 놈들 때문에 온갖 고생을 다 했어. 2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사연을 주고받았습니다. 옥화야, 너 정말 미친 척했다는 것이냐? 그래. 그래야 김대감 놈들이 경계를 안 하더라고. 아이고, 내 여자가 이렇게 똑똑할 줄이야. 그런데 만보가 너도 보통이 아니구나. 염전 노예에서 관리자까지 되다니. 우리 둘이 합치면 김대감 따위는 우습지 않겠어? 하지만 재회의 기쁨도 잠시 2사람에게는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만보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옥화야, 내가 여기서 알아낸 것들을 들어봐. 김대감이 소금 독점으로 얼마나 나쁜 짓을 해왔는지 말이다. 만보기는 장부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이놈들이 소금 한 가마니로 이익을 3번씩이나 빼먹고 있어. 생산지에서 한 번, 관아에서 한 번, 유통에서 또 한 번. 그래서 백성들이 소금을 못 사 먹고 있는 거야. 옥화도 자신이 배운 것들을 자랑스럽게 내놓았습니다.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 박노인이라는 분한테 개성상인의 장사 비법을 다 배웠어. 게다가 그분 덕분에 한양의 이조판서님과도 연주를 만들어 놓았지. 그분이 김대감을 아주 미워해. 만보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이냐? 그럼 우리가 이조판서와 손을 잡으면 김대감 놈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겠구나. 아이고, 내 여자가 이렇게 대단할 줄이야. 옥화가 배시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보가 우리가 복수만 할 것은 아니잖아. 진짜 큰 것을 노려야지. 진짜 큰 것? 바로 이 염전을 우리가 차지하는 거야. 김대감의 소금 독점을 우리가 빼앗아서 조선 최고의 소금 거상이 되는 거야. 아, 그거다. 복수와 출세를 한 번에. 김대감은 우리를 엽전 한 입에 팔았지만 우리는 그 한 입으로 1000냥, 10,000냥을 벌어서 놈들을 무너뜨리자. 2사람은 밤새도록 치밀한 작전을 짰습니다. 우선 이 염전부터 우리 손에 넣어야 해. 그 다음에 김대감의 유통망을 차단하고 마지막에 이조판서님의 도움으로 놈들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야. 아이고, 생각만 해도 속이 시원하네. 옥화가 만보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만보가 우리 이제 정말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단돈 한 입의 굴욕을 1000배로 갚아주자. 2사람의 눈에는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아직도 만보기와 옥화가 저 멀리서 거대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지요.
이제 염전 매입을 위해 옥화는 박 노인에게 배운 교묘한 상수를 발휘할 때가 온 것이었지요. 만보가 내가 염전 주인을 구워 삶을 테니 너는 뒤에서 지켜만 봐. 어떻게 할 건데? 남자들은 계집한테 약하다는 거 모르냐? 특히 돈 냄새 나는 계집한테는 더욱 말이야. 옥화는 미친 여종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개성 상인의 기품을 풍기는 여인으로 단장을 하고 다음 날 염전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장 나리, 소인은 한양에서 내려온 상인입니다. 이 염전을 매입하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염전 주인이 옥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을 다셨습니다. 아이고, 이 아름다운 부인이 어찌 이런 더러운 염전에 오셨소? 부인께서 무슨 돈이 있다고 염전을 사신다는 것이오? 옥화가 은근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인장 나리, 소인이 보니 이 염전이 돈을 제대로 못 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무슨 소리요? 내 염전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아시오? 주인장 나리께서는 모르시는구나. 옥화는 박 노인에게 배운 장부 분석법을 써먹었습니다. 이 염전의 실제 수익을 계산해보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비는 이만큼 들고 관아상납은 저만큼 내고 중간에 빼먹히는 돈까지 계산하면 주인장 나리 손에 남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염전 주인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데? 주인장 나리, 지금 이 상황에서는 큰 손해를 보실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김대감 가문에서 소금 독점을 더 강화한다는 소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인장 나리는 더욱 쥐꼬리만 한 이익을 보게 될 거예요. 옥화의 말에 염전 주인이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부인께서는 얼마에 사시겠다는 것이오? 주인장 나리의 고민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이 염전의 모든 빚과 골칫거리까지 제가 떠맡겠습니다. 옥화는 박 노인이 준 자금과 자신이 모은 돈을 합쳐서 제시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큰 돈을. 부인께서 정말 이런 거액을 한 번에 내게 주시는 거요? 염전 주인은 옥화가 제시한 돈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사실 그 돈은 염전의 실제 가치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었거든요. 그럼 팔겠소. 부인께서 이 골칫덩어리를 가져가시오. 바로 그때 만보기가 나타났습니다. 주인장 나리, 앞으로 제가 이 염전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소금 생산량을 지금보다 3배는 늘려보겠습니다. 어라? 만보가, 내가 이 부인과 어떤 사이냐? 주인장 나리, 저희는 부부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 염전의 새로운 주인이 된 것입니다. 옥화와 만보기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염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엽전 한 입에서 시작된 복수가 드디어 거대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지요. 그런데 만보기와 옥화가 염전의 주인이 되자마자 김대감의 하수인들이 벌떼처럼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부패한 현감이었지요. 이놈들아, 너희가 뭔 주제로 염전 주인이 됐다는 것이냐? 천한 머슴과 여종 주제에 감히 나란 일을 거역하려드냐? 현감이 으름장을 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소금은 모두 김대감 나리께서 관리하시는 나라 물건이다. 당장 염전을 내놓지 않으면 삼족을 멸할 것이다. 하지만 만보기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현감 나리, 소인들이 나란 일을 거역한다고 하셨습니까? 그럼 현감 나리께서 김대감과 결탁해서 소금값을 폭등시킨 것은 나란 일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뭐라고? 소인이 여기 장부를 다 가지고 있사옵니다. 만보기가 두툼한 장부를 펼쳐 보이자 현감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현감 나리께서 김대감에게서 받은 뒷돈이 얼마인지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그런 것을? 바로 그때 옥화가 나서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현감 나리, 혹시 이조판서 대감의 명을 거역하실 건가요? 이조판서? 네, 저희는 이조판서 나리의 밀명을 받아 소금 유통 비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옥화는 박 노인을 통해 미리 준비해둔 이조판서의 서신을 꺼내 보였습니다. 현감이 그 서신을 보자 다리를 후들후들 떨며 말했지요. 아니 이게 진짜 이조판서 나리의 인장이? 그럼 가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다. 현감 나리, 지금까지의 죄를 용서받고 싶으시면 김대감과 인연을 끊으십시오.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 나는 이 일에서 제발 빼다오. 현감이 땀을 뻘뻘 흘리며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자 만보기와 옥화는 서로 손뼉을 치며 웃어댔지요.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저 비겁한 현감 놈이 저렇게 쫄 줄이야. 옥화야,
너 정말 대단하다. 이조판서 서신을 어떻게 구했느냐? 박노인께서 도와주신 거야. 김대감을 미워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 하지만 진짜 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대감이 직접 나선 것이었지요. 며칠 후 김대감이 아들 김상수와 함께 대규모 무리를 이끌고 염전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만보가, 옥화야, 너희들이 여기 있었구나. 감히 내가 키워준 머슴과 여종이 나를 배신하다니. 김대감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놈들을 박살내 버립시다. 특히 저 옥화년. 내가 한번 맛본 계집인데 감히. 김상수가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만 하지만 옥화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김대감, 김도련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배신했다고 하셨나요? 주제를 모르는 년이. 내가 너희들을 엽전 한 입에 팔아버린 것도 모자라. 이번엔 아예 바다에 빠뜨려 죽여버리겠다. 김대감이 손짓하자 몽둥이를 든 무리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만보기와 옥화는 전혀 당황하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김대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시다니.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섭나요? 너희들이 무섭긴 뭐가 무서워. 내가 한 번에 짓밟아 버리겠다. 여봐라, 저놈들을 바다에 쳐박아라. 바로 그때 만보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 김대감. 우리를 죽이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소. 뭐가 궁금하다는 것이냐? 대감께서는 정말로 소금 장사만으로 그 큰 부를 쌓으셨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만보기가 빙긋 웃으며 두툼한 장부를 꺼내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장부에 적힌 것들은 뭡니까? 관아에 바치는 뒷돈 목록, 소금 독점으로 빼먹은 돈 계산서, 그리고 백성들을 굶주리게 만든 죄목들. 너희들이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들고 와서 떠드느냐? 아이고, 대감,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았나요? 염전에서 일하면서 모든 것을 다 기록해뒀답니다. 그런데 김대감, 더 재미있는 건 따로 있어요. 이 모든 증거가 벌써 한양 이조판서님께 보고되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김상수가 벌벌 떨며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냥 돌아가시지요. 내 놈은 조용하거라. 이 변변치 못한 놈. 이놈들, 그럼 더더욱 살려둘 수 없다. 저놈들을 잡아서 당장 바다에 쳐넣어 버려라. 흔적도 남기지 말고. 바로 그 순간 멀리서 이쪽을 향해 달려오는 무리들이 보였지요. 무슨 소리지? 곧이어 관군들이 우르르 나타났습니다. 그 앞에는 이조판서의 명을 받은 어사가 있었지요. 김대감, 내 놈을 체포하러 왔다. 소금 독점 및 관리 매수, 백성 수탈 등의 죄로 체포한다. 김대감이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다. 이건 누명이오. 저놈들이 거짓으로 꾸민 일이단 말이오. 어사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실하다. 이조판서님께서 직접 검토하신 자료들이니 변명하지 마라. 김상수는 이미 바지에 실례를 하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떡합니까? 저는 감옥 가기는 싫습니다. 거시기만 크고 머리는 비어서 이런 꼴을 당하는 거야. 옥화가 통쾌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대감과 김상수는 그렇게 관군에게 끌려갔고 만보기와 옥화는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옥화야, 우리가 해냈다. 단돈 한 잎에 팔려갔던 우리의 복수가 드디어 끝나가고 있어. 하지만 이것은 복수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김대감과 김상수가 관군에게 끌려간 후 놀라운 소식이 연달아 날아들었습니다. 김대감 가문이 완전히 박살났다. 소금 독점 혐의로 모든 재산이 몰수되었다더군. 김상수 도련님은 충격을 받아 바보가 되어버렸다나. 만보기와 옥화는 이 소식을 들으며 감격했는데 이들에게는 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조판서에게서 특별한 전갈이 온 것이었지요. 만복과 옥화에게 전하노라. 너희들의 충성과 지혜에 감복했다. 앞으로 조선 팔도의 소금 유통을 너희들이 맡아라. 단, 백성들을 위한 올바른 상도를 펼쳐야 하느니라. 만보가,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김대감이 독점하던 소금 장사를 우리가 차지했어. 옥화야, 이 모든 게 꿈 같다.
천안머슴과 여종에서 조선 제1의 거상이 되다니. 이제 만보기와 옥화는 명실상부한 조선 최고의 소금 거상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즉시 새로운 소금 유통 정책을 펼쳤는데 만보기의 혁신적인 소금 생산법과 옥화의 치밀한 유통망 관리로 조선 8도의 소금이 넘쳐났습니다. 아이고, 소금값이 이렇게 싸졌네. 이제 우리도 짠맛을 실컷 볼 수 있겠구나. 만보 거상님과 옥화마님 덕분이야. 백성들은 두 사람을 칭송했습니다. 한편 감옥에 갇힌 김대감은 이 소식을 듣고 이를 갈며 매일같이 분노했습니다. 저놈들이! 내가 단돈 한 입에 팔아버린 놈들이 내 자리를 차지하다니! 아이고, 내가 눈이 멀었구나. 그리고 김상수는 이미 정신을 놓고 헛소리만 중얼거렸습니다. 옥화야, 이리 오거라.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 옥화 누나에게 장가 보내줘요. 감옥 안의 부자는 이제 완전한 폐인이 되어버린 것이었지요. 반면 만보기와 옥화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단돈 한 입에서 시작된 그들의 여정이 드디어 대성공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이었지요. 그리고 어느새 세월이 흘러 만보기와 옥화는 조선 8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거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김대감 댁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지요. 옥화야, 저기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구나. 그래, 만보가. 그때 우리가 이렇게 될 줄 꿈에 생각했겠어? 두 사람은 품에서 엽전 한 잎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단돈 한 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김대감은 이걸로 우리를 모욕하려 했지만 오히려 우리에게는 자유와 성공을 가져다준 행운의 엽전이 되었어. 맞아. 엽전 한 잎이 천냥, 만냥이 된 거고. 두 사람은 그 동전을 소중히 간직하였고 그 후 만보기와 옥화는 더욱 훌륭한 상도를 펼쳤습니다.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